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 적은 양의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강추위와 함께 눈과 비가 하루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예상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 서부권 5에서 15cm, 전남 동부권 1에서 3cm이며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20cm 이상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0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2년 한평군은 한평 나비축제에 맞춰 VR 체험관을 조성했습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2년도 채 되지 않아 상당수의 기계가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VR 게임 모니터가 꺼져 있습니다. 일부 장비에는 점검 중이라는 표시가 부착돼 있습니다. 한평군이 나비축제에 맞춰 2022년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VR 체험관입니다. 이 중 VR 장비값만 모두 3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큰 돈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관 2년도 채 되지 않아 장비 17대 가운데 6대가 고장났습니다. 2천만 원이 넘는 바이크 VR 게임기인데요. 3대가 모두 고장이 나 작동이 멈췄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했지만 한평군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6개월 가까이 방치했습니다. 개관 당시 VR 체험객 수는 6천여 명에서 지난해 3천 명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평군은 문제가 커지고서야 올해 수리비를 편성했다며 빠른 시일 내 불편을 줄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고대양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았으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한 대라도 먼저 그게 정확한 이유인지 알아보고 일단 뭐 비대단 업체의 한번 의견도 다시 한번 이제 받아볼 계획이에요.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VR 체험관. 행사가 끝난 뒤 고장난 채 방치되면서 VR 체험관은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여야 양당에 대한 날선 비판과 함께 제3지대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광주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고 정권은 검찰의 힘을 휘둘러 나라를 통치하려 하고 거대 야당은 의석수를 가지고 방탄하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양당이 모두 싫다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지금 야권이 의석수가 모자라 견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며 신당은 분열이 아닌 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 등을 둘러본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현장 시찰단이 복합 쇼핑몰과 관련해 15분 도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광주시는 현장 시찰단이 지난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첨단 복합 건물과 도시 재생 현장을 방문해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서 먹고 쉬고 즐기는 연결성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연결성을 임동과 광천 등 복합 개발에 적용해 주거와 놀이, 일의 기능을 15분 거리 안에 집약시킨 도심 속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염주 종합운동장을 광주의 스포츠 랜드마크로 확충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오늘 공공체육시설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노후화와 수용률 부족 등으로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염주 종합운동장을 스포츠 문화파크로 개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는 제안 내용 등을 토대로 시설 보수와 신설 등 체육시설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광주 관덕정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궁도장 사용권 확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습니다. 광주시법 민사 2부는 광주시와 궁도협회가 궁도장에 보조금을 투입해 그간 관리해왔고 관덕정 측의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관덕정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694호인 궁도장의 소유권은 관덕정 측이 가지고 있다. 1984년 광주시로 이전됐고 위탁 운영을 맡은 광주 궁도협회가 운영권 확보에 나서면서 2021년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전남 지역 농어촌 지역들이 시내버스를 무료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료 버스의 정착과 확대를 위해 버스 운영 방식도 완전 공영제로 하려는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도군은 지난해 9월부터 군내 버스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무료 운행은 전국에서는 경북 청송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2,500원, 3,000원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무료가 되니까 더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로는 여기 국민들 그 장사들이고 뭐가 조금 활성화가 됩니다. 반응이 좋다 보니 완도군은 8개 회사 35대 중 1개 회사 11대만 인수해 운영 중인 공영제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만 완전 공영제를 위해 차고지와 노선권 인수 등 초기 비용은 부담입니다. 군에서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든가 또 버스 기사들의 그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아마 부담은 처음에는 이제 되겠지만은 전 주민들 그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이것이 좀 필요하다. 신안군은 지난 2013년부터 완전 공영제를 실시해 65세 이상과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12개 지자체는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100원만을 받는 버스를 운행 중입니다. 버스가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 공영제 도입은 초기 인수 비용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고민거리입니다. 중공영제는 그러니까 시장이나 군수가 현실을 외면하거나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민영제였을 때 바로 인수를 해서 공영제로 간다 그럼 100억이 듭니다. 중공영제로 가는 순간 1.5배가 높아져요. 전남 지역에 불기 시작된 농어촌 지역의 시내버스 무료화와 완전 공영제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입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네, 충남 태안해역에서 이루어지다 중단된 서해안 개체굴 양식이 10년 만에 신안해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낱개로 키우는 신안해역의 개체굴은 바닷속에 상시 잠겨있는 남해안 채롱수화식 개체굴과 달리 햇빛에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건강하고 상품성이 좋아 높은 값에 판매되고 수출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신안 개체굴 양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천혜의 갯벌을 자랑하는 신안군 좌면 면전이 해안. 이른 아침 바닷물이 빠지기 시작하자 칸칸이 나뉘어진 개체굴 양식 테이블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뻘물 속을 헤쳐나간 어민들이 망에 든 씨앗굴을 입식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한 망에 들어가는 종패는 70개 안팎. 테이블 한 세트에 50망씩 모두 5천 세트가 이 해역에서 양식되고 있습니다. 덩어리째 붙어있는 일반 굴과는 달리 하나씩 키우는 개체굴입니다. 2년간의 시험 출하를 거친 끝에 어민들이 처음으로 직접 출하에 나섰습니다. 통상 1년 반이면 출하가 가능하고 큰 것은 개당 200g 정도로 일반 굴의 3배가 넘습니다. 개체굴은 따로 먹이를 줄 필요가 없고 껍데기째 출하돼 폐각 처리 걱정이 없는 데다 1년 내내 생산이 가능해 어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뺏기지 않고 다른 업 하면서 겸해서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개체굴이 다른 일반 굴보다 알이 탄탄하고 맛이 더 낫습니다. 훨씬. 또 일반 굴에 비해 10배 이상 비싸게 호텔과 고급 식당으로 유통되고 나라마다 선호하는 크기가 달라 수출 전망도 밝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민간 양식이 시작했고 그래서 올해 민간인으로부터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 생산된 선사굴들은 국내 유명 호텔이라든지 백화점, 전문 오이스터 바로 나가고요. 국외적으로는 봤을 때는 홍콩하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쪽으로 지금 수출 바이어들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로 한 달에 6번 정도 자연 노출돼 폐사가 거의 없고 상품성이 뛰어난 신안 개체굴. 신안군이 전용 배양장을 통해 희약굴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면서 매력적인 소득원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분들입니다. 담양군 용면 용현리 고석원 씨가 20만 원, 천치마을 주민들이 만원, 풍천마을 주민들이 4만 원, 용동마을 주민들이 8만 원, 매월마을 주민들이 8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월계마을 주민들이 12만 원, 용치마을 주민들이 12만 원, 용평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쌍태마을 주민들이 13만 원, 신흥마을 주민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 감사합니다.
노사 갈등으로 지난해 장기간 파업 사태를 빚었던 광주 시립 제1요양정신병원에서 어용노조 설립 의혹이 제기돼 노동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광주 시립 제1요양정신병원의 신설 노조가 기존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측이 설립을 주도한 어용노조란 정황을 인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노동계는 병원 운영진이 신규 노조 실무 담당 직원을 영입하고 3천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부당 노동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어용노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시간 만에 수백 점의 유물 검증을 마치는 등 구매 절차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은 유물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계획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가치평가를 거쳐 구입 여부와 가격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입 유물을 검증할 감정심의회 인원도 올해부터는 7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남이 스포츠 선수단의 동계 전지훈련 장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952개 팀 24만 명의 선수가 전지훈련을 위해 전남을 찾아 227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풍부한 관광자원과 겨울철 온화한 기후, 우수한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광주시가 국비 6억 3,600만 원을 확보해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 대응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늘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포함 12억 7천만 원을 투입해 폭염과 한파 대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폭염 취약 지역 88곳에 쿨루프와 쿨월을 조성하고 상습 결빙적인 동구 산수경로당 부근 200m 이면 도로에는 열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설립한 주식회사 더본코리아가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를 오는 9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합니다. 장성군은 지난해 더본코리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예정 부지를 확인하는 등 더본코리아와 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 건립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옛 노인복지회관에 들어서게 될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장성센터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